전국의 소식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요즘 정말 슬슬 추워지고 있는데 네.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정말 겨울 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겨울이 이제 오자마자 한파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거 비가 그치고 나면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한파가 또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파 대비 좀 철저하게 해야겠다라는 또 생각과 동시에 이럴 때 또 불조심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불조심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지난 주말 돌산에 있는 한 무인텔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2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났는데요. 지금까지 조사된 걸로는 뭐 전기 합선 문제다라는 게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화재 정말 곳곳에서 겨울에 나기 쉽기 때문에 우리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주의를 더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래된 건물이나 시설일수록 더욱더 화재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더욱더 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겨울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또 어떤 게 있으세요? 겨울 하면? 겨울 하면요. 뭐 눈사람, 크리스마스 이런 거요? 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김장하면 요즘 한창 많이 신경을 쓰실 것들이 바로 김장이 아닐까 싶어요. 맞네요. 김장하면 또 많이 또 나눠 먹는 이런 또 매력이 있잖아요. 김장하면 예전에 항상 집에서 정말 많이 해서 이웃집도 나눠주고 그렇죠. 서로의 김치도 맛보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게 또 추억이기도 했는데요. 네. 멀리 충북에서도요. 김장과 관련한 따뜻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김장을 담갔다고 하거든요. 어떤 행사인지 지금 함께 가보시죠. 국어사전에서 김장을 찾아보면 겨우내 먹기 위해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김장을 새롭게 정의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장이란 함께 담가서 나눠 먹는 것,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장의 참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캬, 배추 농사 참 잘 됐네.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배추밭. 15,000포기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부터 정성을 다해 배추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가장 신나는 날입니다. 이야, 배추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아버님, 올해 정말 더웠잖아요. 네, 그리고 더웠죠, 또 올해. 장마도 있을 때도 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추 상태가 좋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초장에는 고온으로 인해서 한 번 심었다가 죽어서 다시 심어갖고 그 다음부터 그 관리를 철저하게 다른 해보다 좀 신경을 많이 썼지. 그 바람에 그래도 상태가 아주 좋고. 아주 단단하게 여문 배추 한 폭이 묵직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듯해서 2~3포기씩 날랐는데 나중에는 팔이 뻐근하던데요. 조경동 권영숙 부부의 집입니다. 반으로 자른 배추를 커다란 통에 차곡차곡 쌓고 나서 깨끗한 소금을 넉넉하게 뿌리고 소금물을 자작하게 붓는데요.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니 한 통 가득 배추가 쌓였습니다. 이제 하루 동안 숨이 죽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절인 배추가 정말 싱싱하고 뭔가 윤기가 나는데 사실 절인 배추는 그 소금이랑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가요? 소금은 저희가 10년 된 소금이고요. 10년 된 소금에 이제 간수가 싹 빠지니까 그냥 날로 먹어도 짜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절임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물도 안반 쓰는 물이라 7쓰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의 궁합이 맞으니까 딱 좋아요. 그리고 맛있고. 다음날 배추를 꺼내서 손질하고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녹지 않고 배춧잎에 남아있는 소금을 정성을 다해서 씻어내고 물기를 충분히 뺀 후에 박스에 담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과 절인 배추를 직거래하면서 가장 맛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화요일마다 열리는 충청북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70여 농가들이 모여서 직거래 연합회를 만들었고 변함없이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장철을 앞두고 15농가가 김장시장을 열었습니다.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직거래 연합회에서는 계절마다 나온 상품을 아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현 장터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자매계련 맺은 대도시하고도 원정 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1년에 한 서너 번씩 나가서 있고, 그래서 우리 장터는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 농민들이, 우리 회원들이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김장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회원 농가들이 직접 농사 지은 것입니다. 소비자와 직접 만난 지 4년째 단골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직거래를 안 할 때와 직거래를 할 때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할 때와 내가 안 할 때는 농사져 갖고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직거래 장터 나오니까 손님들도 좋아하고 싸게 팔고 서비스도 하고 손님들이 많이 좋아해요. 절임 배추와 생배추까지 골고루 준비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한가득 사셨네요. 네. 이렇게 직거래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물건이 싱싱하고 농민들께서 정성껏 농사 지으셔가지고 포장을 단단히 청결하게 해와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서 크게 판을 벌인 직거래 농민들. 절임 배추 1000kg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70kg은 회원 농가와 소비자들이 함께 버무리기로 했는데요. 회원 농가 사모님들은 김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고 소비자들은 나눔을 실천하는 기쁨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거 싫어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커. 언니 되게 힘들어. 좋겠어 나는. 배추가 워낙 커서 그렇죠 뭐. 반으로 잘라서 절였지만 양념을 발랐더니 다시 묵직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어때요? 잘하죠? 네, 너무 잘해요. 네. 사이 삼아야 되겠어. 아 진짜요? 따님이 장가 가야 있어요? 되겠어. 딸만 둘이요. 딸만 둘. 네. 좋다 좋아. 이뻐요 또? 세상에 저 김장에서 장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와 대박이네. 네. 잘 먹는 사람은? 잘 먹는 사람도 장가 가. 양념 좀 주세요. 아 양념이 모자르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김장하는 날은 매섭게 추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웃에게 나눠줄 김장을 함께 담갔더니 추운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동. 한 박스, 두 박스 쌓여가는 김장. 이 맛있는 김치를 먹으면서 올겨울 지낼 이웃들을 생각하니 힘이 절로 솟아납니다.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난다 했더니 돼지 사태로 수육을 삶으셨네요. 아유 지금 김치를 너무 버무리느라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한 잔 좀 얻으러 왔습니다. 예,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야 진짜 맛있겠네. 아유 예 힘낼게요. 맛있게 드세요. 아유 어머니들 제가 새참 얻어왔습니다. 자 한 입씩 드세요. 열심히 봉사하시는 어머님들께 뭐라도 챙겨드리고 싶었는데요. 수육 한 점에 갓 버무린 김치 얹어서 정성스럽게 대접했습니다. 고기가 다 나갔네. 고기가 다 나갔어. 더 가져와요. 직거래 연합회 농민들의 정성이 잔뜩 쌓인 김장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 이거는 내가 먹는 김치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눔을 하는 김치인데 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쁘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다라는 게 보람되고 저희들 또 이 김장을 함으로 마음과 정성을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김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도매상한테 넘겼을 때보다 직거래를 시작한 후 소비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직거래 연합회에서 준비한 1000kg의 절임 배추를 청주시 성화동, 중림동, 개신동에 있는 이웃들에게 드릴 건데요. 한달음에 달려온 동장님도 박스 나르는 일을 거둡니다. 묵직한 박스를 번쩍 들어 올릴 수 있는 건 바로 나눔의 기쁨이 힘을 보탰기 때문이겠죠. 지난해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는데 올해도 잊지 않고 김장을 준비했습니다. 동장님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느라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올해 또 이 김장 말고도 다른 봉사 나눔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어떤 걸 하셨나요? 예, 농사만 계속 짓고 장사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보람있게 이만큼 벌으니까 또 베풀지도 않아야 된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불우떡 성금도 좀 내고 또한 오늘같이 이렇게 절임 배추 아니면 김장 이런 걸 해가지고 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도착한 절임 배추. 이 많은 걸 어떻게 김치로 만드나 걱정했는데 이번에는 67명의 통장님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동사무소 마당에 모두 모여서 양념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김장을 담갔습니다. 다음 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과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김장을 나눠드렸습니다. 아, 이 집이에요? 네, 맞습니다. 동자님과 함께 찾은 댁에는 무릎이 편찮으신 어르신께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김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세요. 동장님께서 김장에 얽힌 사연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르신의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내친 김에 제가 직접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드렸습니다. 네. 이거 어머니 벌써 드셨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올겨울 김장은 아예 포기했었다는 어르신. 생각지도 못했던 큰 선물을 받았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 김치 맛있게 드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이렇게 또 직거래 연합회 농민분들이 또 이 사랑이 담긴 김치를 또 후원해 주셨잖아요. 또 고마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있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금년에도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저수도 그 층에 그 김치를 후원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따뜻한 겨울 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충청북도 농산물 직거래 연합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배추를 키운 충청북도 직거래 연합회 농민들. 소비자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요. 농민들은 직접 김치를 버무려서 사랑에 양념까지 듬뿍 넣어 김장을 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충북 농특산물 직거래 연합회 4년 전부터 장터가 열렸다고 하죠. 네.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지역민이 좀 먼저 먹자 이런 로컬 푸드 운동에서 시작이 또 됐다고 그래요. 우리 농민분들 참 바쁘실 텐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는 모습에서 저도 좀 본받아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김장이라는 게 유네스코 인류 무형자산으로 또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이 또 김치도 뭐 굉장히 좋은데 김치를 또 함께 담그고 나누는 그 문화가 또 인정을 받은 맞아요. 게 아닐까 또 싶은 생각이 또 드는데요. 세계유산으로 지켜야 할 만큼 따뜻하고 아름다운 우리 김장 문화가 좀 많이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장이 우리 생활 속의 문화유산이라면요. 이번에는 산속의 문화유산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네. 강원도 태백으로 갈 텐데요. 천년고찰 정암사로 함께 떠나보시죠. 태백산 깊은 계곡, 웅장한 그곳엔 이름난 사찰이 폭 안겨 있습니다. 유명세에 비해 어쩌면 단촐하다 생각될지 모를 그곳. 불교의 계율을 정비했다 알려진 신라의 고승 자장률사. 고요 속에 잠겨있는 곳, 느긋한 천년고찰은 그곳에서 바깥 세상을 내다보고 서 있습니다. 이 정암사는요,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그러니까 신라 27대 왕 선덕여왕 쪽에 고승 자장률사님께서 창건하신 사찰입니다. 출가하고 싶었지만은 늦은 연세에 41살에 출가를 하셔서 경주에서 본인이 살던 초가 삼간을 원영사라고 고쳐서 현판을 붙이고 뼈가 보이도록 말라서 그 수행을 정진하셨죠. 그리고 저게 자장률사님이 워낙 영명하시다는 걸 이미 아시고서 선덕여왕께서 이분을 모셔다가 궁궐로 모셔다가 제상을 삼기 위해서 3번을 불렀지만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미 나는 출가해서 성녀가 된 몸으로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벼슬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지요. 그러니까 선덕여왕께서는 생각해 보니까 괘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자에게 한 번 더 가서 내 말을 똑같은 말을 거역하면은 가차 없이 자장의 목을 잘라오라고 하명하지요. 그래서 그 하명을 받잡고 운영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자만 노크를 똥똥하고 문을 여니까 돌아보시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자는 임금님의 말씀을 뒷모습에다 대고 전합니다. 그렇지만 자장유사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내가 3번을 똑같은 말을 했거늘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하란 말이냐. 어서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어서 여러 말 말고 내 목을 잘라가라 하시죠. 그렇지만 칼까지 사자가 빼들었으나 돌아앉아서 기도하는 뒷모습이 너무 청하고 순수해서 차마 칼로 목을 베지 못하고 칼집에 칼을 꽂고 말을 타고 궁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임금이 계시는 궁전 앞에서 석고대절 하시면서 하고서 임금께 고합니다. 사자가 도저히 저의 간담으로서는 자장의 율사의 목을 자르지 못하고 빈 칼로 왔으니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고 고하지요. 그렇지만 불같이 화를 낼 줄 알았던 선덕여왕께서는 오히려 높이 칭찬하시면서 우리 조그만한 신라에 이렇게 지조가 높은 성녀가 있다는 것은 너무 자랑스럽다 하시면서 극찬을 하시죠. 오히려. 인도에서 만나는 7보석 중에 한 가지가 만호입니다. 만호석이라는 옥돌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다 밑에만 나기 때문에 앞에 무소자를 붙여서 수만호탑이라고 합니다. 그 재질을 문수보살님께 얻어왔는데요. 그것을 용궁에서 용왕이 자장율사를 불러서 들어갔더니 신통역으로 울진 앞바다까지 옮겨주셔서 그걸 소달구지로 싣고 와서 여기서가 수만호탑을 건립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추위를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조금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또 다른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내일 새벽부터 비가 다시 이어집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최대 50mm까지라고 합니다. 네, 비는 내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대신 비가 그치면서 주 후반에는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또 황사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상정보 자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은 정말 다시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네. 아직 가을을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보내야 하나요?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가을에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떨어진 나뭇잎과 꽃잎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2의 생명을 얻었다고 할까요? 자연 빛깔 그대로 지지 않는 꽃, 어떤 사연일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을신년스러운 날, 추풍 낙엽, 빛바랜 단풍잎에 폭발하는 소녀 감성?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게
많아. 가지마. 나랑 같이 가자. 생명 다한 나뭇잎과 꽃이 새롭게 태어난다네요. 구례로 함께 떠나봅니다. 지리산자락 섬진강 줄기 타고 펼쳐진 고을 구례. 오늘은 구례 5일장이 열리는 날. 구례장에서 낙엽이 새롭게 태어난다 해서 달려왔습니다. 아니 시골 5일장에 대체 새 생명을 찾은 낙엽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장날이라고 낙엽도 판다는 얘기는 아닐 테고. 어디 뭘 하셔? 시골가는 낙엽이잖아 내가. 괜히 그러시구만. 내가 찾는 거 모르시죠? 근데 모르시죠? 진짜 그 낙엽의 정체는 모르시는 거죠? 헤매던 차 반가운 제보 하나. 요 사거리로 올라가. 네, 사거리? 저 사거리? 그러면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걸로 가봐요. 대박! 이거 아니에요? 낙엽이잖아요, 낙엽! 이거네, 이거! 느낌 딱 왔어! 어머, 진짜 낙엽이에요, 낙엽! 그 어느 시골장에서고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죠? 벽 가득 걸려있는 액자, 그리고 그 안엔 역시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었던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낙엽 맞죠? 네, 낙엽 맞습니다. 야, 모양은 낙엽인데 이게 제가 알던 낙엽이 아니에요. 예. 이거 대체 정체가 뭔가요? 낙엽을 이렇게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긁어낸 거예요. 그림만 남기고. 진짜 오리지널 낙엽에다가 손수 수작업으로 그림을 입히신 게 맞으신 거죠? 뭐 다른 첨가물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순수한 나뭇잎입니다. 리바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뭇잎에 그림을 그리는 용어조차 생소한 미술 세계. 처음 보는 것이라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작품을 조금 구경하면서 소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런 거는 그 나뭇잎, 그리고 나무에 있는 다람쥐를 도안한 거고요. 이런 거는 김홍도 작품의 그 씨름하는. 야, 유명하죠? 예. 이 섬세함이 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진짜로. 정말 섬세하게 이렇게 작업이 됐네요. 작업하기 쉽지 않죠. 아니,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믿기지가 않는 게 직접 봐야지만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요?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직접 해보실 수 있고요. 네. 예.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우선 재료가 나뭇잎이니까 나뭇잎을 먼저 채취를 해야 됩니다. 아차차차, 예. 그쵸. 나뭇잎을 주우러 들녘으로 나왔습니다. 야, 여기에요? 예. 약간 푸릇푸릇한 걸 이렇게 주하는 거예요? 떨어진 지 얼마 안 됩니다. 야, 우리 작가님한테 진짜 지금 이곳이 예. 완전 보물창고겠네요. 그럼요. 이 시기에 채취한 나뭇잎이 리바트하기에 제일 좋답니다. 아니, 근데 원래 구례가 고향이세요? 아니요, 저 구례는 아니고 충청도입니다. 아, 진짜요? 예.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금 구례에 그럼 정착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8년쯤 됐고요. 예, 지리산하고 섬진강이 좋아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이제 살면서 이 자연 소재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나뭇잎 공예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어디를 가도 재료를 쉽게 채취할 수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되게 쉬웠던 거죠. 푸르던 시절을 뒤로하고 바람에 나뒹구는 나뭇잎이 자연을 사랑하는 공예가의 손끝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양한 표정으로 피어나는 예술작품이 되는 거죠. 나뭇잎의 재탄생 시작해볼까요? 재치운 나뭇잎을 특수약품에 담궈두는 것이 리바트의 첫 단계라는데요. 원리만 보여드릴 수 있고, 네.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은 그냥 간단한 그림 정도, 복잡한 그림은 뭐 4, 5일 걸리기 때문에요. 근데 잠시만요. 예. 양치 안 하셨어요? 예? 양치 안 하셨어요? 아니요. 왜 칫솔을 또 그러고 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이걸 긁어내는 도구로 칫솔을 씁니다. 특이하게 칫솔이 주 도구라는 리바트. 끝 모양이 다른 여러 개의 플라스틱 막대로 나뭇잎 위에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답니다. 약품 처리를 마친 나뭇잎 위에 미리 오려둔 도안을 얹고 비장의 도구 칫솔로 툭툭툭툭 두들기면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잎이 진했던 부분들에 뭔가 이렇게 좀
하얗게 벗겨지는 기분이에요. 예. 붓질 아니 칫솔질로 그림이라 정말 신기하죠. 우선 한번 조금 열어볼까요? 한번 열어주세요.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두두두. 와 잠깐 그 테스트 이렇게 좀 두들두들 했을 뿐인데 금세 그 고양이의 그 머리와 뒷부분이 딱 이렇게 모양이 갖춰지네요. 저는 아직 하수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하트를 한번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트도 쉬운 게 아니래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톡톡 두드리는 게 작업의 포인트. 왕초보가 유념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럼 제가 하트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다다다다. 오! 그래도 열심히 두드린 보람이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 봐주세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립 아트라는 걸 해봤습니다. 와, 열심히 두들기고 나서 이거 딱 완성본 봤을 때 그 쾌감 어떠세요? 저는 몰라요. 아이를 낳는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 안 나오셨잖아요. 부서질까 흩어질까 섬세한 작업을 통해 새 생명으로 탄생한 나뭇잎에는 생명 존중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떨어져서 말라갖고 부스러져 버리잖아요. 얘네들 좀 오래 간직하고 구제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초라한 나를 구제하는 것처럼. 어머. 사람 많은 장날 오다 가다 들린 관람객도 많은 날입니다. 자연적인 것으로 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나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이렇게 배워서 좀 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은 생소한 립아트, 나뭇잎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이 창조의 세계에 작가는 문을 활짝 열어두겠답니다.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뭐 반추할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나처럼 지지 않는 꽃이 있단 말이야? 구례엔 지지 않는 꽃도 있습니다. 진짜냐고요? 이곳 한국아파박물관에서 확인해볼까요? 야, 이게 다 뭡니까? 이거 그림 아니에요, 그림? 늘 보던 전시관 분위기지만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본 작품은 수채화도 유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림의 색깔과 질감이 뭔가 다른 느낌이랄까요? 이거 어떤 작품들이에요? 지금 꽃을 이용한 이게 전체 식물의 뿌리부터 줄기, 꽃까지 전체를 이용해서 아파를 만든 것이 아파로 만든 이거 작품들입니다. 꽃이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니, 꽃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야생화 생태특구이기도 한 구례는 야생화를 연구할 목적으로 아파 표본을 만들고 한국 아파박물관을 세우면서 아파의 메카가 됐습니다. 매년 아파대전을 열어 수상작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정물화에서부터 풍경화, 인물화, 추상화는 물론이고 가구나 장신구 등의 공예에도 쓰인답니다. 우리 선조들이 창호지에 꽃이나 나뭇잎을 붙였던 것도 일종의 아파라고 하니 이미 오래전 우리와 함께 온 세계였네요. 그렇게 꽃이 시들기 전 한창 예쁘고 싱싱한 모습 그대로 예술작품 속에서 남아있으니 구례엔 지지 않는 꽃이 있는 거 맞네요. 맞아. 그러면 저처럼 사실 꽃을 잘 모르고 만질 줄도 모르고 이런 일반 시민도 좀 체험해볼 거리가 있을까요, 이곳에? 네, 저희는 지금 본관은 전시관이고 옆에 동에가 체험관이 있고 판매관까지 있습니다. 그 체험도 오고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체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면 아파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오늘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아파 체험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파 볼펜을 만드는 거예요. 꽃만 붙여서 완성하는 그런 액자 작품도 있고요. 편지를 한번 써보는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 그럼 전 오늘 뭘 해보면 좋을까요? 이 액자 하시는 게 가장 의미 있고 집에 장식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꽃잎과 줄기들을 본인의 구상대로 하나씩 모자이크하듯 붙여가며 색감을 입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니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간단한 방법으로 아파 액자를 완성을 시켰는데 이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인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구례에 오셔서 이렇게 예쁜 액자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뿌듯해! 뿌듯해!
나뭇잎과 꽃이 다시 태어납니다. 생소한 그림색의 리바트, 자연빛깔 그대로 지지 않는 꽃 아파. 불에 있는 신비한 예술 리바트 아파의 세계 놓치지 마세요. 네, 참 보면서 전시회장에 온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시간 날 때 구례가 멀지 않으니까 한번 꼭 가서 이 가을의 아쉬움을 좀 담아서 아파 체험도 하고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좋은 추억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뭐 저녁 드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뜨끈한 국물이 당긴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순댓국이 그 주인공인데요. 한 그릇 하러 가실까요?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좀 맛있지. 못 참겠다. 괜스레 마음이 헛헛하고 몸이 허할 때 생각나는 뜨끈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순댓국인데요. 투박한 듯 세심한 순댓국 맛의 기술 지금 공개합니다. 맛의 대가들의 감탄이 이어지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셰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야, 아니 저처럼 실물이 훨씬 더 나으신데요? 어떤 질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분 아니에요, 이분? 아니에요. 이건 저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이분? 여기 나오시는 분은 저희 시어머니 되세요. 그러면 며느리? 네, 며느리입니다. 며느리한테는 진짜 비법들 중에 한두 가지를 빼먹고 알려주실 것 같은데 진짜 다 알려주시던가요?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니 그러신 분 아니세요. 진짜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순대국밥 맛의 기술 오늘 한 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르시죠. 네, 가시죠 일단. 네. 믿을 수 있겠죠? 네. 순댓국 첫 번째 맛의 기술을 공개합니다. 바로 100% 사골로 우려내는 육수인데요. 순댓국 육수는 돼지뼈를 우려내서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몸보신의 제격입니다. 풍부한 영양만큼이나 진하고 깊은 맛의 육수가 순댓국의 핵심 비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고기의 누린내를 없애고 깔끔한 맛을 자아내기 위해서는 핏물을 잘 제거하는 것이 필수인데 이렇게 삶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물로만 이제 헹구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물로만 헹구시는데 이렇게 까만 거 있잖아요, 핏물. 핏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돼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씻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핏물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뽀얀 육수를 책임지는 사골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줘야 하는데요. 역시 맛의 기술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이거 이 돼지 몇 마리야 이거 진짜 다리가 이게. 괜히 한다 했어 진짜. 너무 많아. 셰프님. 왜요? 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맛의 기술 그냥 다음 달에 배울게요. 이것도 너무 많아요. 이거 혼자 해도 돼요. 혼자 하세요. 어디 가세요 셰프님은? 저 다른 거 해야 돼요. 다른 거 뭐 하시게요? 빨리 말아요. 커피 드시러 가신 것 같은데. 바빠도 귀찮아도 절대 허투루 하지 못하는 육수. 깨끗하게 손질한 사골을 다시 또 끓이고 반복하기에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손도 너무 많이 가고 정성도 진짜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냥 향만 맡아도 딱 알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어머니의 이제 철학이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 직접 다 이제 해야지, 안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저 같은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음식 장사 하면 안 되겠네요, 진짜. 음식만 맛있게 먹는 걸로. 네. 고기의 냄새를 확 빼놨더니 순댓국에 감초 같은 재료가 등장했습니다. 아유, 냄새. 이거 진짜 손질 이거에는 진짜 맛의 기술이 제대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기술은 저희 신랑이 담당이라서요. 저희 신랑이 이제 손질을 해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얼른 더 보여주시죠. 두 번째 맛의 기술, 내장을 찬물로 깨끗하게 손질하라. 흐르는 물에 불순물들을 걸러내면서 쓱쓱 내장을 손질하시는데 그냥 씻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도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주도 말로 미역귀예요. 미역귀. 이게 냄새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요? 이게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손질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불순물들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제거하려면 이런 이 지방들이 있는데 지방들은 가만히 놔두고 이제 불순물만 떼주는 게 이게 포인트거든요. 아, 이게 진짜 기술이네요. 예, 이게 왜냐면은 삶아서 나갈 때 이 지방이 없으면은 딱 씹었을 때 지방의 그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지지 않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을 손질해서 1시간간에 삶고 있는데요. 과연 비린 맛은 사라졌을지 궁금하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짜자잔! 놀랍도록 구수한 양 비린내 제거하기 성공! 이제 이 채소들에 주목해 주세요. 바로 세 번째 맛의 기술. 양파, 콩나물, 얼갈이, 배추를 넣는 시간을 잘 지켜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잘 끓는 육수에 시원한 맛을 살려줄 콩나물을 넉넉히 넣고 양파와 내장 등을 넣어서 20분간 1차 가열을 해주는데요. 셰프님 지금 뭐 하나 빠뜨리셨어요? 얼갈이 배추 왜 안 넣으세요? 얼갈이 배추는 아삭하고 시원한 맛을 더 살리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돼요. 아, 그런 기쁜 뜻이 이런 얼갈이! 드디어 본격적인 순댓국 한 그릇 세팅 들어갑니다. 청양고추와 당면, 순대와 머릿고기를 푸짐하게 넣어주고요. 콩나물과 양파 등을 넣은 육수를 푸짐하게 담아줍니다. 펄펄 끓이기 시작할 때 얼갈이 배추와 고춧가루를 넣고 마무리하면 마음을 살찌우는 소울푸드 순댓국 완성되는데요. 찹쌀순대와 아삭한 채소들, 진한 육수가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 순댓국.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시는 거 같죠? 시간과 정성으로 다내는 맛있는 순대국밥 완성이 됐습니다. 야, 국물만 봐도 너무 뽀얗고 맛있을 것 같아요. 들깨가루를 풀어서 먹으면 고소한 풍미가 더욱더 살아나는데요. 맛이 진짜 깊다. 꽉 찬 순대 한 점도 입으로 고고고. 와, 뭔가 평소에 먹었던 순대국밥들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얼갈이 배추가 들어가면 더 시원하고 이게 마지막에 넣어서 이제 아삭한 맛을 조금 많이 살려서 씹히는 맛도 있고 맛있어요. 허영만 작가 얘기처럼 한입 배우물이 돼지머리처럼 절로 웃음이 나오는 맛있는 순대국밥. 첫 번째 맛의 비결은요 100% 사골 육수로 진하고 깊은 맛을 우려내라. 두 번째는요 채소를 넣는 포인트를 살려라. 얼갈이 배추는 마지막에 넣어서 아삭한 식감을 살려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맛의 비결은 찬물로 내장을 손질을 해서 돼지고기의 비린 맛을 잡아라. 절로 웃음이 나오게 되는 순대국밥 드시고 잃어버렸던 건강한 웃음 되찾으세요. 아이 부끄러워. 뽀얀 국물을 담은 한 숟가락이면 단박에 한기와 허기를 걷어내고 온기를 채워줍니다. 이 온기를 음식이 아니라 사람으로 채워야 될 텐데요. 어쨌든 창균이 다가오는 요즘 정성과 시간이 가득 담긴 순댓국 한 그릇으로 건강 챙기세요. 네, 지난주 우리 지역 고흥에서는요 아주 역사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드디어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출발해 먼 우주로 날아올랐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이제 우리 힘만으로 우주를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참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또 앞으로 남은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슈앤 인터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대 팀장 강선일 박사님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누리호 시험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오후 4시였죠. 자, 감히 예상을 좀 해보자면은, 저는 잘 모르니까 굉장히 바빴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빴을 것 같고, 그 하루의 과정들이 좀 어땠는지 현장에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어땠나요?
예, 사실 발사 당일에는 그렇게 바쁘지는 않습니다. 수차례 예행 연습이나 사전 준비를 통해 가지고 절차들을 확립하고 가기 때문에 네. 정확한 소요 시간을 알고 있어서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발사 시각에 맞춰서 오전 9시에 임무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까지 정해진 절차를 차례차례 수행을 했는데요. 네. 가장 먼저 통제 시스템과 발사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상이 없었을 때 발사체로 추진제를 주입하게 되는데요. 네.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마지막 10분이 남습니다. 이 10분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판단 과정이 없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중단이 되기 때문에 운용자들의 긴장이 최고조로 달할 때입니다. 그래서 네. 이 10분이 무사히 지나가게 되면 드디어 발사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보통 이 발사를 3가지 감각으로 느끼게 됩니다. 네. 가장 먼저 CCTV를 통한 시각적인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엔 몸의 진동으로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네. 마지막에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이 소리가 들렸을 때 비로소 발사체가 이륙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뭐 저 같은 일반 국민들은 뭘 쐈다, 뭐 발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뭘 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뭐 나로호, 누리호 이름도 참 헷갈리기도 하고요. 뭐 이번에 쏜 거는 물론 시험 발사체였습니다만 가장 먼저 좀 궁금한 게 이 발사를 한다라는 게 로켓이랑 위성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발사 장면이 네, 나오고 발사 장면이 나오고 그러네요. 있는데요. 예. 옆에 하얗게 나오는 것은 네. 발사 열로 인한 수증기가 나오는 것이 이륙을 했습니다. 방금. 예, 저렇게 발사체가 발사체와 위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발사체는 위성을 우주 공간으로 실어다주는 일종의 화물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성 화물을 무엇을 실느냐에 따라서 발사체가 나뉘게 구분이 되는데요. 네. 탄두, 화약을 실게 되면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위성을 실게 되면 발사체로 불리우게 됩니다. 네. 누리호나 나로호 모두 위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 발사체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쏜 게 바로 보이는 게 누리호 위성 시험 발사체죠. 네. 자, 누리호라는 이름 들어온 게 꽤 됐습니다. 정확히 이 누리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누리호는 2013년 1월에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의 후속 사업인 한국형 발사체를 칭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발사체 모두 과기정통부 산하의 항공우주 연구 전문기관인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주관해서 개발한 발사체인데요. 네. 저희 연구원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과학로켓 1호를 시작으로 다양한 로켓과 발사체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발사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은 2013년에 발사한 나로를 시작으로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나로를 만들면서 잘 아시는 나로 우주센터도 구축을 했고요. 나로 우주센터에 여러 가지 연구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하나 기술을 축적해서 누리호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의 발전도 참 대단하고 뛰어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앞으로의 일정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누리호 최종 발사를 앞두고 앞으로 남은 일정들이 참 많은데 넘어야 할 숙제들도 많거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네, 이것은 시험 발사체 조립을 하는 화면이네요. 저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가장 핵심인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또 주목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저희 누리호 시험 발사체는 엔진에 대해서 점검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사체가 발사대로 이송하기 위해서 조립시설을 떠나는 장면인데요. 네. 저희 나로우주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로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사대에 도착을 하면 이렉터라고 불리는 유압 장비를 이용해서 발사체를 세워서 발사대에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사체를 세우고 있는 과정이네요. 운반부터 세우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예민한 작업인가 봐요. 네, 거의 하루 종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운반 과정에서 뭐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발사체나
아니면 위성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시속 1km, 2km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운반을 하고 세우는 데까지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참 힘들고 어렵고 대단한 일을 해낸 건데요. 자, 네.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숙제들을 좀 넘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 누리호 이번에 한 건 시험 발사체고요. 네. 이제 2021년에 누리호 본 발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누리호 시험 발사체는 본 발사체의 2단과 3단 부분을 축약을 해서 간단히 엔진을 시험을 한 네. 그런 발사체가 되겠고요. 누리호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1단에 엔진이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시험 발사체는 하나를 사용을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뭐 단순히 계산을 했을 때 엔진 4개니까 4배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또 묶어서 하나로 동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요. 부품이나 뭐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또 네. 관여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안정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아까 화면에 잠깐 만나보셨지만 그 파란색 뒤에 있었던 네. 부품이 있었잖아요. 75톤급 엔진이 이번에 참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발사체는 아까 보셨던 기체도 있고요. 네. 그 아래 파란 부분, 엔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네. 그 중에 가장 그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발사체를 이륙시키는 힘을 내는 그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엔진을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시험도 200회 내지 300회 정도 해야 하고 그 개발 기간만 해도 5년에서 10년 이상 소요되는 아주 장기간의 프로젝트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최근에 들어서는 엔진을 하나 개발해 놓고 그 엔진을 개량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엔진을 개발해서 엔진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엔진을 개발하는 전체 과정을 한 턴을 돌았다는 거에서 큰 의미가 있고 이 엔진을 가지고 또 다양한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응용이 되는 거군요. 시작점이 됐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우주항공 분야라는 게 뭐 잘은 알지 못합니다만 다른 뭐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형 발사체 개발 꼭 성공이 돼야 되는 이유는 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선진국은 195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60년대 요즘 최근에 개봉한 퍼스트맨이라는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네. 달에 대한 유인 탐사까지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를 볼 때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네. 기술 격차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사실 이 누리호는 단기간 내 5년 내에 지금 모든 일을 마친 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의 노력 단시간 내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저희의 저력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이 기술 격차를 순식간에 빠른 시일 내에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주 사업이라는 게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요. 복잡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국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공동으로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기술 공동 개발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그렇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술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계속 개발해야 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사실 네. 그런데 이런 과정들 자체가 다 준비를 하나하나 해가는 건데 최종 목표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국가우주개발진흥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주 분야에서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는데 네. 이 계획에 따라서 누리호도 개발이 되었고 누리호 후속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은 초기에 누리호를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고 이 기술을 민간에 이양을 해서 민간에서 발사를 진행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조사에서는 뭐 2020년에는 이 우주 시장이 500조 원에 달하는 그런 900조 원에 달하는 큰 시장으로 발전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도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의 목표나 꿈이라고 하면은 우주 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달 탐사 계획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달 탐사나 뭐 우주 여행 이런 것들이 황당하기도 하고 꿈에 가까운 일이겠지만 네.
뭐 보다 보면 저희 손자 세대에서는 그럼요. 이것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현될 거라고 저는 믿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런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 나온 김에 뭐 끝으로 이제 걱정과 우려 참 많은 분들도 해주셨고요. 뭐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 또한 받았습니다. 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뭐 감사 인사 끝으로 좀 드리고 싶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그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 시험 발사라는 게 저희 자체적인 그런 연구 프로젝트로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네. 그 관심들 때문에 저희가 큰 성원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감사 저희가 인사를 함께 드리고 또 싶습니다. 응원하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생방송 전국시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